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60 넘어서 시작한 유튜브 영상 편집으로 무리를 한 탓인지 편도염에다 몸살으로 꼬박 열흘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라 많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초보 영상이지만 찾아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새로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인생고개 시작합니다. 전에도 내가 이 병원에 왔거든. 한번 찾아봤어. 이 말만 계속 하시던 할머니는 접수받는 아가씨와 신경전을 하다 말고 의자에 덜썩 주저앉아서 늙으면 죽어야지 하고 숨을 몰아쉽니다. 할머님 집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어지럽다 하시면서 왜 혼자 오셨어요? 다니시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시려고요? 자식 키우다 아무 소용없는 기라. 나는 저거 키울 때 열이라도 좀 나면 심리 밖에 있는 약방까지 밤에도 업고 뛰면서 키웠는데 아이고 매정한 놈. 오늘은 일요일이라 집구석에 자빠져 자면서 병원까지 태워달라고 하니까 약국에서 약 하나 사먹고 치우라고 하대. 우리 자식들만 이런지 아이고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난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자라지만 부모가 늙어서 자식에게 의지하면 먹다 남은 찬밥 신세인 모양입니다. 할머니 그래도 집에 전화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들 자면 전화 안 받는다. 여보세요? 최복순 할머님 집이죠? 자다 일어난 목소리로 우리 모친 지금 집에 없는데요. 여기 병원인데 할머니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보호자가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병원이라고요 거기가? 그 병원에서는 우리 집에서 얼마 안 되니까 혼자 오실 겁니다. 신경 쓰지 마이소. 병원에 오지도 않으면서 묻기는 왜 물어? 이렇게 생각하며 다급하게 그럼 할머니 생일은 알고 계세요? 내 생일도 모르는데 죽을 때 다 된 할머니 생일을 내가 왜 아는겨? 죽을 때 될 때까지 엄마 생일도 모르고 아드니 뭐하고 살았을까요 그럼? 집에서 약 먹고 치우라고 했는데 또 살라고 병원에 갔구만은. 요즘 자식들 어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집에도 꼴통 아들이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어머님이 지금 아프다는 말을 해도 전혀 당황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는 것을 보면 요즘 부모 자식 간 정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방에 그 가방이 있는데 그 안에 민정이 있거든. 가방이 어디 있노? 짜증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다 아이고 못 찾겠다고 집 와서 찾아가라고 왔어. 그럼 할머니 나이는 몇 살인데요? 80살요. 할머니 나이는 80이고 생일은 8월 15일생으로 역으로 계산해서 할머니 진료 기록을 찾아서 간신히 할머니는 진료를 받고 몸이 쇠약해서 링거를 맞을 것을 권유했으나 돈 없다고 약 처방만 받아서 나오더라고요. 분명 저도 할머니도 몸이 아파서 휴일에 병원을 찾아온 사람인데 그 순간만큼은 몸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나란히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고 나오면서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난 저 위에 원룸 많은 데 살고 있는데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저희 집도 그쪽이니까 말동무하고 같이 걸어갑시다. 우리 집과 반대 방향의 할머니 집으로 걸어가면서 차라리 자식이 없거나 멀리 있다면 이런 서글픈 마음은 없었을 텐데 하얀 흰머리 두 사람이 약봉지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게 인생이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아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큰 잘못이나 되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하고 내 뼈를 갈아서 사랑할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은
계산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과 부모의 갈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희들도 성인이 되고 직장을 구하고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능력이 없을 때 내가 해준 만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자식과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은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덩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부모는 사채업자가 아닙니다. 저축에 두었다가 이자 붙여서 받는 은행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족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자기 몸은 자기가 챙기고 자기 혼자 살아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도움을 받고 그 사람의 손을 빌리다가 나중에 혼자 남았을 때 어떻게 살아요? 혼자 살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내 노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식들은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서 부모의 끝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보호를 받지만 부모는 늙고 병들면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나이 들어가는 한 사람으로 마음이 아파옵니다. 낳고 키운 내 자식들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독립을 하면서 또 다른 가정을 만들고 부모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자기 새끼 손잡고 병원 다닌다고 엄마 아빠는 생각도 안 날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버려진 게 아니고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인 것을 인정하고 나이가 들면 우리 스스로 그 누구에게 의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노후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시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노후에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저축, 보험 등을 통해서 노후를 위한 재정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서 좋은 사회적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등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서 노후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노후에는 낙관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생각이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노후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건강, 경제, 사회, 기술,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미리 준비한다면 노후에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내 체력이 받쳐주지 않고 내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찾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자식도 부모도 마음 편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자식들도 태어날 때는 부모 선택권은 없습니다. 살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모, 필요 없는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모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필요하지 않는 부모는 단절이라는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요즘 자식들이 아주 이해타산적이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끙끙대기만 하는 자식, 직장 따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이 선심서덧이 어쩌다 집에 오면 마냥 좋기만 하던가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멀리 있는 자식이 옆에 있는 이웃보다 못할 때 정말 많고 어쩌다 한번 볼 때면 서먹서먹할 때가 많지 않으세요?
멀리 있는 자식이든 가까이 있는 자식이든 나이 들어서 부모 밥 안 먹고 속 안 썩히면 효자 자식 맞습니다. 자식이든 부부든 어지하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건강해야 합니다. 돈이 있고 건강하면 얼마든지 재미나게 살 수 있는 세상도 요즘 세상입니다. 아직까지 내 주머니에 남은 재산이 있으면 잘 지키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운동합시다. 오늘 인생고개는 내 돈 내가 잘 지키자, 건강하자, 그리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외치면서 인생고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 누구야? 저 수정인데요. 요만했는데 지금 몇 살이야? 8살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 그럼 난 몇 살이야? 전 제 나이가 60이 넘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 크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더디게 늙어가죠. 하지만 지금 우리 나이도 소리 없이 금방 지나서 이렇게 인생 후반전에 도착했듯이 아직 저 어린아이들도 언젠가는 커서 성인이 될 겁니다. 세월 참 빠르게 지나가지 않나요? 오늘 인생고개는 자식을 잘 키워야 부모 노년이 외롭지 않다는 이야기로 인생고개 시작합니다. 엄마를 어째 저래 많이 닮았노? 딸인가배? 생일이라고 집에 왔다가 가는 길이에요. 엄마 생일이가? 이 집 딸은 엄마 생일이라고 집에도 오네. 우리 자식들은 엄마 생일도 모르고 있을 거다. 성인이 된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가정을 꾸려서 독립을 하면 부모와 분리되어 따로따로 살죠. 그때부터 부모들의 기다림은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은 자주 찾아오나요? 혹시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부모 집에 왔나 하고 후회하면서 돌아오신 적은 없으신가요? 생일이나 명절, 제사 등 특별한 날이면 어쩔 수 없이 오는 자식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자식들도 있지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부모를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모 자식 사이 또는 형제 자매 사이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도 시집가서 너하고 똑같은 딸을 놓고 살아봐라. 엄마는 딸에게 악담 아닌 악담을 퍼붓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만 좀 처먹어라. 그렇게 돼지같이 처먹으면 당뇨 걸려서 네 아빠처럼 고생하다 뒤진다. 내가 알아서 먹을 거다. 왜 자꾸 잔소리 하는데? 그리고 내가 당뇨 걸려서 죽으면 엄마는 좋지. 아빠처럼 보험도 나도 많이 들어놨는데 왜? 아이고, 다 네 걱정돼서 하는 소린데 저렇게 말하면 내 자식이지만 정말 정 떨어진다. 웃기고 있네. 엄마가 언제 나한테 정이나 있었어? 부모가 당뇨가 있는 집이면 365일 하는 말 아닌가요? 이런 딸이 내 자식이면 욕도 필요 없어. 네 죽고 내 살자 하고 끝을 낼 것 같은데 나만 이런가요? 부모가 할 일 중에 제일 큰 일은 자식을 잘 키우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금방 자라서 20살이 되고 또 어젓한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 자리를 합니다. 부모 손이 필요한 시간만 지나면 편해질 거라는 생각은 요즘 세상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내 품에 있을 때 육체적으로 힘들 때보다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요즘 부모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부모의 체온을 느끼게 하면서 키우면 자식 농사 실패하는 경우가 적다고 합니다. 자식이 정서적으로 결핍이 있다면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직장 생활이나 힘든 시댁과의 관계로 인하여 부모의 마음이 정서적으로 불안했던가 누군가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마음으로 자식을 키웠을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그 미움의 상대가 자식은 아니었지만 엄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집에 강아지를 키워보면 밥을 주는 사람,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사랑 표현과 믿음, 복종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를 보이며 발레당 눕죠. 아이들 역시 어릴 때는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도 무조건적으로 좋아하고 반겨줍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성장하고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독립적인 성인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우리도 자식 키우다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성인이 된 자식들도 부모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부모는 자식 어릴 때만 생각하고 밥 먹어라,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세상이 위험하니까 일찍 다녀라 라는 모든 말들이 자식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직장도 없고 독립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도움을 받다가 경제적 독립을 딱 하는 순간 부모의 행동과 말이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부모를 찾지 않는 자식으로 변해버립니다. 저 역시 이런저런 사연으로 친정엄마와 약간의 보이지 않는 벽으로 한때 지냈거든요. 자식들이 부모를 안 찾아온다는 것은 나이가 든 부모에게는 정말 절망스럽고 비통하고 슬프고 외로운 겁니다. 자식에게 보고 싶다, 너희들 언제 집에 오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나 바빠서 좀 조용하면 가겠다고 하죠. 이 집 아들은 집에 통 안 오네. 바쁘다고 좀 조용하면 온다고 하네요. 바쁘면 돈 많이 벌지. 요새는 전부 못 먹고 산다고 하는데 바쁘면 좋다. 부모들은 다른 이웃집 자식도 안 찾아온다는 것에 밉살스럽게 위로도 받고 또 위로도 해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자식에게 전화가 왔을까? 하루에도 12분도 더 휴대폰을 보고 지금은 아직 안 일어났겠지? 지금은 아직 회사에서 퇴근 안 했겠지? 이렇게 수많은 생각으로 전화를 해볼까? 휴대폰을 돌았다 놨다 그러다 용기 내어 전화하면 엄마, 내 지금 바쁘거든? 다음에 전화할게. 그리고 또 자식은 전화하겠다는 약속을 무심하게 잊어버리고 부모는 기다리는 삶을 살지요. 자식이 냉정하고 나쁜 것도 있지만 분명 부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옳다고 말 못한다는 얘기죠.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지 않을 때는 어쩌면 부모의 잘못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노년기 외롭고 절망스러운 삶을 사는 부모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리 자식하고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껄끄러운 관계가 진행 중인 부모들은 그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분명 노후에 절망스러운 삶을 사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이, 청년, 중년, 노년 이렇게 있다고 하면 아이로 남아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주면서 키워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이때입니다. 금방 커서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는 없죠. 누구에게나 노년은 찾아오지만 아무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도 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주칠 길목까지 마중 나오셨나요? 저 멀리 차가 들어올 때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제도 오늘도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 하루 난 우리 자식하고 어떤 관계인지 돌아보고 좀 더 자식들과 좋은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됩시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